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강남벨트, 한강벨트를 넘어 이 서울 전역이 폭풍 전야 분위기입니다.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증시, 비트코인이 모두 강세를 보이며 이 전 세계 자산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요즘 집값이 현 정부들어 발표한 대출 규제와 공급 대책 무색하게 몇 달 사이 수억 원이 뛰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났었던 패닉바잉 기억나시죠? 더 늦기 전에 집을 사거나 갈아타야 할 것만 같은 이 불안한 심리가 가격을 더 밀어올리는 그런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은성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고가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 5월 21억 1천만 원에 거래됐는데 9월에는 24억 9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4개월 새 3억 8천만 원이 오른 겁니다. 이곳 마포구를 비롯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오른 집값이 이제는 주변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한강벨트와 인접한 동대문구로 와봤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 8월 말 14억 7천만 원에서 지난달 16억 원으로 한 달 만에 1억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강벨트를 넘어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연휴에도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집을 찾는 손님들의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연휴 기간에 집을 보려고 집 보고 바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사시는 분이 해외여행 중이라서 못 봤어요. 그래서 여행 끝나고 보기로 했어요. 일부 수요자들 사이에선 지금 안 사면 못 산다는 패닉바잉 조짐까지 나타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4천 건대에 머물던 월간 거래량은 9월에 이미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남은 거래 신고 기한을 감안하면 6천 건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신축은 당분간은 이제 없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 심리적으로 이제 패닉 상태까지 이르게 하는 것 같아요. 서울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수도권 인근으로 번지는 풍선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었는데 세제 규제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부동산 오름세가 계속된다면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세제와 대출을 망라한 종합 대책이 검토되는 가운데 우선 보유세 부담 강화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다만 세율이나 공제, 과세 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세법 개정보단 시행령으로 가능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췄던 비율을 원상복구해 재산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세금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 시장에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현행 소득의 40%인 대출 원리금 상환 한도를 35%로 낮추거나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테이블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강벨트 전역과 경기, 분당, 과천 등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입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납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금값뿐 아니라 은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이 실버바를 사려면 최소 한 달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긴 연휴의 마지막 날에도 서울 종로구 귀금속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금값이 된 금에는 선뜻 손이 가지 않고 대신 은이라도 사보려고 하지만 은값 역시 오르면서 실버바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없고요. 실버바가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데요. 오늘 지금 금보다 더 올랐어요. 75%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세공이 들어간 은반지 하나를 사려면 10만 원은 줘야 합니다. 수익 없이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에 나중에 한 15,000원 안 되는데. 오늘 은 한 돈 사려면 1,670원 내야 하는데요.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입니다.
국제 은값도 온스당 49달러를 넘어서며 2011년 4월 이후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데다 산업용 수요까지 늘면서 은값이 치솟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은이 단위당 가격이 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금을 사는 거를 못 사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은으로 많이 몰렸어요. 당분간 은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은이 금보다 시세 변동 폭이 큰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도 최고치로 올랐는데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AI 낙관론을 펼치면서 AI, 반도체 등 기술주가 급등했습니다. 이해주 기자입니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최근 불거진 AI 버블론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현지 시각 어제 미국 경제 매체 CNBC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컴퓨팅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이제 AI는 충분히 똑똑해져서 모두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기술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황 CEO는 또 일론 머스크의 AI 스타트업인 xAI에도 2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투자는 매우 흥미로운 기회라며 머스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AI 인프라의 중요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CEO는 반도체 제조사 AMD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10% 지분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상상력이 돋보이고 독특하며 놀랍다고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오픈AI와 10년간 최대 1,0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투자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 경쟁사인 AMD가 AI 칩 경쟁에 뛰어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겁니다. 황 CEO의 AI 낙관론에 AMD 주가가 11.37% 치솟는 등 미국 반도체 지수가 올랐습니다. 기술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S&P 500과 나스닥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